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의 맛, 인생라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 67세 김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희 씨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믿을 수 없는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희 씨의 남편 정호 씨는 올해 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늘 과묵하고 성실했던 남편이었죠. 정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건설회사에서 일했고 은퇴 후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순희 씨는 마음을 다잡고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 걸린 정장들, 책상 위에 독서용 안경, 그리고 서랍 속 낡은 지갑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침실 깊숙한 곳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가 순희 씨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 상자는 순희 씨도 처음 보는 것이었죠. 42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전혀 모르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들,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었죠. 순희 씨는 처음에는 남편의 어린 시절 추억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문 스크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1993년 4월 15일자 신문이었습니다. 헤드라인에는 8살 박민준 군 실종, 경찰 수사 착수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한 남자아이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남편이 이런 신문 기사를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상자 안에 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실종된 박민준 군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거든요. 사진 속 아이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모습,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1993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것들이었죠. 순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과 실종 아동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상자에서 발견한 마지막 물건은 아이가 그린 것 같은 크레파스 그림이었습니다. 서투른 글씨로 아저씨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밤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남편은 생전에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에게 늘 친절했던 남편이었죠. 다음 날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30년 전 신문 기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1993년 신문들을 찾아보니 박민준 군의 실종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박민준 군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집에서 약 500m 떨어진 공원 근처였죠. 부모님과 경찰이 온 동네를 뒤졌지만 아이는 결국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박민준 군의 아버지는 박철수 씨, 어머니는 박영희 씨였습니다. 당시 두 분의 절규하는 모습이 신문에 자세히 실려 있었죠. 우리 민준이를 찾아주세요라며 호소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순희 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희 씨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남편의 물건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서재에서 남편의 일기장을 찾았는데 평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없던 남편이
1993년에만 몇 장의 일기를 써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993년 4월 10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는 아이를 만났다. 집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함께 찾아주었다. 참 착한 아이였다. 4월 12일 일기에는 그 아이가 또 공원에 나왔다. 부모님이 늦게 오신다며 혼자 기다리고 있었다. 같이 놀아주었더니 좋아했다. 아이스크림도 사줬다. 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4월 15일 일기, 바로 민준 군이 실종된 날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다. 평소와 다르게 많이 무서워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했다.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지만 아이가 혼자 가겠다고 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순희 씨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민준 군과 친구였구나. 그리고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왜 이 사실을 평생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더 읽어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4월 20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경찰에서 나를 불러갔다. 민준이와 자주 만났다는 이유로 의심받았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다. 나는 그저 혼자 있는 아이를 도와준 것뿐인데. 그 시대에는 아동 실종 사건이 일어나면 아이와 가까웠던 성인들이 먼저 의심받는 일이 많았죠. 남편도 그런 억울한 의심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4월 25일 일기에는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순이에게는 말할 수 없다. 괜한 걱정만 끼칠 것 같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남편이 왜 이 일을 평생 혼자 가슴에 묻고 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의심을 받았던 상처와 아이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일기를 더 읽어보니 남편은 그 후로도 민준 군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년 4월 15일 민준 군이 실종된 날에는 공원에 가서 묵념을 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순희 씨는 그날들을 남편이 혼자 산책을 다녀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일기에는 민준이 부모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많이 늙으셨다. 아직도 아이를 찾고 계신다고 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고 적혀 있었고 2010년 일기에는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벌써 25살이 되었을 것이다.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의 일기를 읽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왜 그렇게 아동 관련 뉴스에 관심이 많았는지, 왜 실종 아동을 찾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했는지, 그리고 왜 아동보호재단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순희 씨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민준 군은 정말 어떻게 된 걸까요? 30년이 지난 지금 혹시 무슨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는 이미 은퇴했지만 당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민준 군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가져오신 사진들이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진들을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경찰은 남편이 찍어둔 사진들을 분석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준 군의 부모님과 연락을 취해봐도 되는지 물어봤죠. 순희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준 군의 어머니 박영희 씨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이었죠. 아버지 박철수 씨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며 살고 계셨습니다.
경찰의 중재로 순희 씨와 박영희 씨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모두 70대 초반의 나이였죠. 박영희 씨는 30년 동안 한 번도 이사를 하지 않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가 남편의 이야기와 함께 사진들을 보여드리자 박영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진들 정말 우리 민준이 맞아요. 실종되기 직전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사진이 있었다니. 박영희 씨는 남편 정호 씨에 대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준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저씨가 있다고 들었어요. 경찰 조사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정호 씨가 그분이셨군요. 민준이를 진짜로 예뻐해 주셨던 분이었군요. 두 분은 함께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박영희 씨가 말씀하시길 민준이는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아이였는데 유독 한 아저씨에 대해서만큼은 좋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공원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줬다며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죠. 박영희 씨는 그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민준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누군가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의 착각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 순희 씨는 남편의 일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민준 군이 마지막 날 많이 무서워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 누군가가 민준 군을 미행했던 걸까요? 경찰도 이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0년 전에는 아이의 증언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중요한 단서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희 씨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상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실 장롱 맨 위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였죠. 이 상자 안에는 남편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순희에게라고 적혀 있었고 언젠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읽어달라는 내용이었죠.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순희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42년간 당신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30년 전 박민준이라는 아이와 친구였습니다.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셔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와 함께 놀아주고 가끔 간식을 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라져버렸어요. 당시 나는 경찰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아이와 가까웠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물론 결백이 증명되었지만 그 상처는 평생 남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민준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후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민준이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그 아이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순희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아픔을 혼자 견뎌왔다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민준 군을 잊지 않았다니요. 순희 씨는 박영희 씨에게 남편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박영희 씨도 많이 우셨습니다. 정호 씨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민준이를 그렇게 잘 돌봐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해야 할 일이죠. 두 분은 함께 30년 전 그 공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공원이 있었죠. 놀이터의 그네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민준 군이 마지막으로 뛰어놀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민준이가 정호 씨와 함께 놀았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져요.
적어도 혼자 외롭게 지낸 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경찰은 새로운 단서들을 바탕으로 3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을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해 보겠다고 했죠. 비록 오래된 사건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에서 의외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남편이 찍어둔 사진들 중 하나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민준 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진의 배경에 수상한 차량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전에는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발견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확대 기술로 자세히 보니 번호판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30년이 지난 지금 그 차량의 소유자를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이었죠. 경찰은 또한 당시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전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순희 씨와 박영희 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혼자 지내는 처지라 서로 의지가 되었죠. 박영희 씨는 30년 만에 민준이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박영희 씨가 간직하고 있던 민준 군의 물건들도 순희 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0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민준 군의 방, 책가방, 옷가지들. 모든 것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민준이가 그렸던 그림들도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박영희 씨가 말씀하시며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셨습니다. 그 중에는 공원 아저씨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도 있었어요. 서투른 솜씨지만 남자 어른과 아이가 함께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순희 씨는 그 그림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민준 군에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민준 군도 남편을 진심으로 좋아했구나. 시간이 흘러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경찰의 재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부인, 혹시 실종 아동 찾기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 방송에서 박민준 군 사건을 다뤘는데 제보 전화가 몇 통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제보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30년 전 그 동네에 살았던 한 분이 당시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것이었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동안 계속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목격자가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워낙 인상적이었던 모양인지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경찰은 그 제보를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고 30년 전 범죄 기록과 대조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단서였죠. 또 다른 제보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준 군과 같은 학교에 다녔던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 민준 군이 실종되기 전날 무서운 아저씨가 따라다닌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남편의 일기 내용과도 일치했고 박영희 씨가 기억하시는 내용과도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준 군이 정말로 누군가에게 미행당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순희 씨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희망과 함께 민준 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거든요. 박영희 씨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이라도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희 씨가 남편의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수첩에는 남편이 30년 동안 민준 군을 기리며 써온 편지들이 적혀 있었어요. 매년 민준 군의 생일과 실종된 날에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야. 벌써 몇 살이 되었을까?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살고 있기를 바란다. 민준아, 오늘도 내가 실종된 날이야. 아저씨가 너를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언젠가는 너를 찾을 거야. 이런 편지들이 30년간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남편이 얼마나 민준 군을 그리워하며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작년에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저씨가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젠가는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몰라.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그리고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순희가 대신 너를 찾아줄 거야. 순희 씨는 이 편지를 읽고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이 일을 맡긴 이유를 이제 알겠더군요. 박영희 씨에게 이 수첩을 보여드리자 박영희 씨도 크게 감동받으셨습니다. 정호 씨가 이렇게까지 우리 민준이를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그러던 중 경찰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0년 전 제작된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착의의 남성이 당시 다른 지역에서도 아동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죠. 그 남성은 1990년대 초반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려 했다는 신고가 몇 차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각 지역별로 수사가 따로 이뤄져서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경찰은 이제 그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혹시 아직 살아있다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한편 순희 씨는 남편의 뜻을 이어받아 실종 아동 찾기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실종 아동들도 찾는 일에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순희 씨는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사진들과 기록들을 단체에 기증하기로 했죠. 혹시 다른 사건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희 씨도 함께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두 분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실종 아동 전단지를 배포하고 제보 전화를 받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민준 군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경찰에서 중대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30년 전 몽타주와 일치하는 남성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현재 70대로 30년 전에는 40대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며 살았고 몇 차례 아동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경찰은 그 남성을 찾아가서 조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발뺌했지만 민준 군의 사진을 보여주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했어요. 결국 그 남성은 30년 전의 일을 고백했습니다. 민준 군을 유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데려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너무 울고 보채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아이를 고아원 앞에 두고 도망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직접 해를 가하지는 않았지만 납치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죠. 경찰은 즉시 그 남성이 말한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30년 전 그 고아원의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정말로 신원불명의 아이 하나가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후 성인이 되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은 신중하게 그 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갑자기 30년 전 일을 꺼내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요. 먼저 DNA 검사를 통해 정말 민준 군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준이가 살아있을까요? 3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박영희 씨와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죠. 혹시나 하는 기대와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한다는 결과였어요. 정말로 그 사람이 30년 전 실종되었던 박민준 군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민준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 했지만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던 아저씨,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사람에게 끌려간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네요. 정말 제가 그때 그 아이였던 건가요? 민준 씨는 현재 38세로 아내와 두 아이를 둔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있었지만 고아원에서는 아무도 그의 출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박영희 씨와 민준 씨의 첫 만남은 경찰서에서 이뤄졌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죠. 박영희 씨는 민준 씨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우리 민준이야. 많이 컸구나. 아빠 얼굴과 똑같아졌네. 박영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준 씨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민준 씨도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신 거죠? 30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 그리고 다시 만난 기쁨이 모두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순희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30년 전 민준이와 친구였던 정호 아저씨의 부인이에요. 아저씨가 민준이를 평생 잊지 않고 그리워하셨어요. 민준 씨는 정호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공원에서 놀아주시던 아저씨가 정호 아저씨셨군요. 정말 친절하셨는데 그 아저씨께서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셨다니 감사해요. 순희 씨는 남편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과 민준 군이 그린 그림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사진들을 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이 사진들 정말 제가 맞네요. 이 그네, 이 놀이터 모두 기억나요. 그리고 이 그림도 제가 그린 것 같아요. 정호 아저씨께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그렸던 것 같은데 박영희 씨는 민준 씨의 가족들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어 하셨죠. 민준 씨도 가족들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박영희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려주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아이들도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신기해했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30년 만에 가족을 되찾은 것이었죠. 민준 씨는 아버지의 무덤도 찾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아들을 기다리며 살았다고 했어요.
민준 씨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 살아서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왔어요. 평생 저를 찾으려고 애쓰셨을 텐데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순희 씨도 남편의 무덤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보, 민준이를 찾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아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해결된 실종 아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되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범인으로 밝혀진 그 남성은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납치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중범죄였거든요.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며 사과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남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났고 저는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제는 가족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요. 박영희 씨와 민준 씨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준 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영희 씨는 30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희 씨도 이제 홀로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와 민준 씨 가족이 순희 씨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거든요. 남편 정호 씨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에서였죠. 민준 씨는 정호 씨를 기리기 위해 매년 기일에는 꼭 묘소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순희 씨와 함께 실종 아동 찾기 활동에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정호 아저씨께서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실종된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실종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도 보여주었죠. 박영희 씨는 말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정호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더욱 감사해요. 민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신 분이 계셨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돼요. 순희 씨도 이제는 남편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던 남편의 따뜻한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민준 씨의 두 아이들도 정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를 그렇게 아껴주셨구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실종 아동을 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30년 후에 어떻게 큰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정호 씨가 민준 군에게 보여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결국 아이를 찾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박영희 씨가 30년간 아들을 기다린 것, 그리고 순희 씨가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진실을 찾아낸 것 모두 사랑의 힘이었죠. 지금도 전국에는 실종된 아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연이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변의 아이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아이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거든요. 정호 씨처럼 말이에요. 민준 씨 가족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서로의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있어요. 박영희 씨는 늦게나마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순희 씨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의 유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세 가족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정호 씨를 기억하며 그리고 민준이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말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보답받게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30년 전 공원에서 만난 한 남자와 한 아이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작은 친절도 언젠가는 큰 감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세요.